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정의원의 저속노화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내과 의사입니다. MBC 표준 FM에서 평일 오전 정의원의 라디오 쉼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식맨 제가 매우 즐겨보는 채널이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거의 이제 뭐 방송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머니그라피에서 뵀었잖아요. 그렇죠. 시즌 마지막 회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 놀랍게도 교수님 옆자리에 저를 앉혀주셔가지고 첫 재밌었죠. 인연이 됐었죠. 네.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께서 저속노화의 아이콘이시니까 건강에 좋은 식당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앞으로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 제가 또 놓치지 않고 저를 한번 꼭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오늘입니다. 현실화가 되었죠. 교수님 채널에 올라갈 영상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지도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교수님도 고기를 많이 드시죠 평소에? 맞습니다. 네. 제가 고기를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적당히. 그 적당히가 선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긴 한데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웬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되는데 NHS 영국 보건복지부죠. 쇠고기를 기준으로 네. 하루에 한 80g 정도? 너무, 4인분 정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적색육의 경우에 적색육은 그 정도 아, 이렇게 먹으면 네. 괜찮은 것 같고 처음부터 너무 발끈해서 죄송합니다. 그 서양 연구들을 보면 이 고기를 많이 먹고 특히 태운 고기 그리고 가공육 많이 드시면 암도 걸리고 빨리 네네. 죽고 뭐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먹는 그런 식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게 없죠. 밥하고 반찬을 먹고 고기도 반찬이 조금 있으면 조금 먹는 거지 뭐. 그래서 동양에서는 고기를 뭐 철저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또 그쵸. 즐겨 먹으니까요. 이 돼지고기를 적당히 먹는 중간 정도로 먹는 사람들 그 정도로 드시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영양 상태도 좋겠죠. 그리고 돼지고기에 좋은 이제 비타민도 많고 뭐 오메가3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사망률이 좀 낮다. 궁금합니다. 최근 한 네. 일주일 고기를 드신 어떤 횟수와 일주일 동안 어제는 고기를 안 먹었고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안 먹은 날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면 식맨님께서는 네. 대체 얼마나 고기를 드시나요? 제가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그 한 끼는 네. 거의 고기를 먹습니다. 네, 어제는 순대곱창 볶음을 먹었고요. 이틀 전에는 앞다리살 한 근을 사서 수육 간단히 그냥 45분 끓여서 오. 그거를 깻잎에 싸 먹었습니다. 한근 한 근을 와이프랑 같이 70-80g 말씀하셨잖아요. 소고기 기준인데 네. 소고기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식맨님이 좋아하시는 이 마이야르 바늘 네. 탄 거죠 그러니까 마이야르는 탄 게 아닌데요. 약간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색은 변했죠. 갈색으로 완전히. 예, 아예 새카맣게 탄 거뿐만 아니라 그것도 탄 거군요. 그것도 안 의학적으로는. 좋은 거고 소고기를 태워 먹으면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보면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붉지 않습니까? 네. 이 해엠철이라고 해서 피에 있는 핏빛 그 철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또 만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있는데 소하고 돼지가 지방의 특성이 달라요. 돼지는 불포화 지방 오메가3가 좀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만약에 삶아서 먹는다. 네네. 소고기를 태워서 먹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돼지고기를 이제 물에 삶아 먹는 거는 상당히 건강한 방식이라고 오,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3일 전에는 배달치킨을 먹었는데요. 네. 배달치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킨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삼계탕처럼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럼 뭐 당연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에 이제 구운 것들이 있는데, 국내 치킨 같은 그런 류군요. 네네 예. 그런 것도 뭐 괜찮죠. 뭐 차선책으로는 괜찮다. 네네. 근데 이제 후라이드를 하면 우선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에 이제 크러스를 튀김옷이 만들고, 나오니까요. 네, 튀김옷. 이게 일단은 정제 곡물이고 딥프라이라고 하죠. 딥프라이. 네, 넣었다 빼는. 딥프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콩기름에다가 딥프라이를 하는데 그렇죠. 이 콩기름에는 이제 신선할 때는 또 이 항산화 효과도 있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몸에 또 들어오면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데 네. 이것과 함께 또 정제 곡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나겠죠. 치킨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게 없는 이 단백질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맥주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맥주도 먹었거든요. 맥주는 알코올과 액체 탄수화물이다. 물로 된 빵이다. 그렇죠. 물빵이죠. 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닭튀김과 맥주를 같이 먹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먹는 에너지가 대부분 다 복부 지방에 저장이 되고 또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탈데히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세탈데히드는 또 몸에 심한 염증을 만들어서 근육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배에다가 살을 붙인 만큼 근육은 또 빠진다. 흔히 말하는 거미 체형이 예, 되는. 그렇죠. ET나 그런 체형이 되는 되게 공포 영화 같은 얘기를 굉장히 또 밝게. 아니.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네.
고민이네요. 한 가지씩 한번 조금 바꿔보자면 후라이드 치킨에 맥주를 먹었다는 그 끼니를 맥주가 물빵이라고 하시기에 지금 너무 충격인데 네. 하이볼이라는 술이 좀 유행인데요. 정통 하이볼은 그렇죠. 당은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리지널 하이볼은 탄산수만으로 네. 만듭니다. 만약 맥주를 하이볼로 바꾼다, 오리지널 하이볼로 바꾼다 그러면 좀 많이 괜찮으실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어쨌든 이 하이볼 또 드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주문하는 하이볼 생각을 많이 아, 그건 하시는데 시럽을 막 때려 넣으시던데요. 예. 막 얼그레이 하이볼 이런 거는 예. 얼그레이 시럽을 막. 그러니까 액상과당은 간의 염증을 만들고 복부지방에 저장되고 끝나는 건데 네. 알코올은 염증까지 만들고 근육도 녹이고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하이볼은 과당에다가 알코올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알코올은 과당의 2배 정도의 해악이 있고 과당과 알코올을 합쳐놓은 거니까 트리플 레버리지겠죠. 3배짜리 나스닥 3배짜리 뭐 이런 진짜 시럽 넣은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게 제일 나쁘죠. 그러면 치킨을 좀 바꿔보자면 치킨을 삼계탕으로 바꾸는 건 사실 점프가 큰 것 같고요. 아, 네. 좀 오븐류를 배달시키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리고 치킨 중에서도 왜 시장 치킨 같은 거는 튀김옷을 딱히 안 입히고 네, 네, 그냥 네. 생닭을 튀기고 아, 네. 다 껍질로 바삭함을 만드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 치킨을 먹는 게 열받고 어. 우울하고 맛있자고 먹는데 네.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교수님조차도 치킨은 그냥 드시는군요. 그냥 저희 처는 항상 이런 구운 거 시키자고 하는데 그럼 맛없어. 뭐 몇 달에 한 번 먹는데 네. 그냥 먹자. 아, 몇 달에 한 번 드세요? 그렇죠. 치킨을 몇 달에 한 번. 저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치킨을 거른 주는 없는 것 같아요. 매주 몇 번 먹을 때도 많이 있고요. 지역사회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군요. 아, 또 그런 측면에서는 칭찬해. 그래도 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너무 막 교조주의적으로 할 필요 없고 네네. 근데 채소는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던 간에 좀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게 좋잖아요. 치킨 먹을 때 치킨무 먼저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치킨무부터 드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섬유를 좀 섭취하려고. 섬유질을. 예. 그거라도 그래도 씹으면 그래도 낫군요. 치킨보다 얼른 뜨는 것보다.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이 당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나 이 껍질째 썰어 놓은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치킨 같은 거 먹기 전에 좀 미리 먹어요. 혈당 올리지 않고 또 배를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약간 섬유질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먹어요. 그러고 나서 먹으면 치킨을 한 조각 두 조각이라도 덜 먹을 수가 있고 오. 그렇게 한두 조각 덜 먹어도 즐거움은 또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고단백 네. 두유 있잖아요. 네, 하네스액 엄청 좋아해서 항상 먹는 네, 것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거랑 코카콜라 제로 두 개는 박스로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네네. 그런 음료입니다. 이 두 개는 괜찮나요? 제로 음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제로의 유용성이 희석되죠. 저 궁금해요. 제로가 안 좋아요? 제로가 한 번 먹으면 네. 혈당이 오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제로를 뭐 스크랄로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주 연속으로 계속 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2주 연속이요? 저는 지금 한 2년 연속으로 먹는 것 같은데요, 제로 음료를.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제로를 먹으면서 다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조금 더 심할 수 있다. 심지어 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원래 제로를 안 먹을 때 대비 물 먹고 밥 먹는 것보다 네.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 밥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론적으로. 그럼 제로가 당연히 코카콜라 일반보다는 좋겠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걸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뭐가 있긴 있군요, 이게. 예, 그리고 많은 내분비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뇌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네. 이 단맛을 제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열량을 다른 방식으로 섭취한다. 그래서 실제로 제로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네. 체중 감량의 효과가 설탕 음료 대비 별로 없다. 제가 네.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근 5년을 관리를 했는데도 거의 네. 체중이 같아요. 그러니까 줄지가 않아요. 제로를 끊어보시고 두유는 드시고 그런 대체당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로 바꿔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가끔씩만 그냥 매일매일 네. 드시지 말고 진짜 땡길 네. 때 제로를 먹고 이 정도만 해야지 제로를 데일리로 먹는 건 네.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군요. 네, 실제로 2023년에 WHO가 발표를 했는데 자연당을 섭취를 해야 된다. 과일, 제철 과일 같은 곳에서 또 과일도 원물로 먹죠. 그런 식으로 당을 이제 먹는 걸 습관을 들여야지 자꾸 제로 같은 걸 해서 더 달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버릇을 들이면 결국에는 건강에 해롭다. WHO 네. 피셜이네요, 그렇게, 심지어. 네. 제가 과일에 관해서 소문 네. 들은 게 과일이 옛날의 과일들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인간들이 계속 맛있는 과일, 단 과일, 브릭스가 높은 과일을 추구해서 그렇죠. 점점 기르다 보니까 네.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과일들은 상당히 당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질문인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먹으면 실제로 그러면 당뇨가 오르나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더라도 이것을 원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당뇨 리스크는 증가되지가 않고요. 블루베리 당지수가 50대 중반 정도 나오고요. 네네. 혈당이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죠.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블루베리를 먹으면 제2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일은 섬유질 안에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원물을 째로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고 또 과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항산화 물질도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모르는 항산화 물질 또 비타민 몸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물 형태의 과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이런 것들을 섬유를 싹 빼고 주스를 먹게 되면 당뇨 리스크가 9% 정도 증가된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과일을 어떤 형태로 먹느냐 당분을 고형 음식으로 먹느냐 아니면 액체당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당 음료 콜라 사이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 같은 거 거의 뭐 하루에 한 캔만 드셔도 당뇨 리스크가 뭐 25% 30%가 올라가고요. 일단 뭐 술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씹어 네.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뭐든. 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인데 한 9%, 8% 정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고형으로 이제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연할 때는 과일은 싼 거를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어떤 의도이실까요? 싼 게 당도가 낮으니까요. 아 현대백화점에서 사 먹으면 안 되겠군요. 예, 거기 백화점에 현대백화점 진짜 맞- 엄청 단 거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과일을 네. 제공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싸고 이제 또 딱딱한 제철 나오는 아 또 시는 거 하우스다 하면서 예, 먹어줘야 그런 것들이 좋은 좋다. 거네요. 예, 그런 과일 드실 때는 또 식후에 이 위장에 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과일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별 문제가 오. 없고 음료는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던 음료를 드시면 좋다. 산업혁명 이전이요. 뭐 물, 탄산수, 네. 우유, 두유 혹시 맥주 포함되나요? 뭐 약간의 맥주, 와인, 그래요? 막걸리 조금만 조금만. 공장에서 나오는 당분을 추가해서 나오는 굉장히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대 음료는 대부분 다 액상과당이 들어 있다고 과언이 아니잖아요. 액상과당은 이제 하이 프룩토즈 콘 시럽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네. 이거 쓰지 말라고 코카콜라에 예. 액상과당 쓰지 말고 설탕 넣으라고 예. 약간 명령조로 예. 정했잖아요. 그 하이 프룩토즈 콘 시럽이 이제 굉장히 값이 싸고 아주 쨍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 시커멓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사실은 설탕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당은 다 간의 염증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네. 복부지방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럼 트럼프가 지금 약간 미국인들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콜라를 그냥 안 먹는 게 맞긴 한데 아, 그러네요. 육식인으로서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께. 옛날에는 삼겹살에 있는 비계나 지방을 먹으면 난리 네. 나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정말 아깝죠. 네, 의학적인 관점으로, 저속노화의 관점으로 오겹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 기름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오, 돼지 기름은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네. 좀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 3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롭지 않거든요. 삼겹살을 먹기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기름을 쫙 빼고 먹는다거나 기름을 다 빠지도록 뭐 이렇게 하는 기계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거는 좀 오. 제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다. 굉장히 육식인적인 발언이시거든요, 이거.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탄고지를 하겠다.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 많이 먹어서 네. 지방을 통해서 또 포만감을 초래를 하고 단백질도 고기로 네. 먹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삼겹살 지방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저처럼 굳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단백질을 왕창 돼지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싸게 돼지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후지, 뒷다리살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후지를 절단 후지가 있습니다. 냉동 절단 후지. 대용량을 사면 이게 아마 이제 탕수육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사기 위해서 이렇게 딱 그 모양으로 딱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한 주먹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뚜껑을 이렇게 탁 덮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쵸. 그걸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찐기에 넣어 찐 거랑 비슷한 이 후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되게 회색이겠네요, 상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김치와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렌틸콩 햇반 하나 돌려서 먹으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그쵸,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그렇게도 고기를 잘 먹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만약에 삼겹살을 이 기름을 쫙 빼고 드시겠다면 후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 오,
제가 최근에 혜린님 있잖아요. 네. 지금은 배우도 하시는 네. 혜린님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밥, 면, 빵을 몇 개월간 안 드셔서 이렇게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단을 하면 탄수화물을 이렇게 아예 없애듯이 하면 괜찮나요? 사실 무탄수는 불가능하고 초저탄수를 하게 되면 몸에서 케톤이 생성이 되고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오. 살은 빠지기는 빠집니다.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저탄고지를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이요? 그게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은 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네. 대부분의 이런 저탄고지 연구들이 장기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수년 단위로 해본 게 아니군요. 다. 근데 이제 단기간 연구들은 많은데 네. 장기간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애매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살을 빼는 데는 저탄고지 당연히 해보실 수 있고 좋은 네.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근육이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근력 운동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단기간 네. 해보시고 유지를 하실 때는 균형 잡힌 식사가 조금 네. 더 나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이 70대 초중반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치매 안 걸리고 노쇠하지 않고 심혈관 질환, 혈압당뇨, 고지혈증 다 없고 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있을 가능성을 동년배에 비해서 한 2배 또는 그 이상 높이는 식사는 뭐냐? 이거는 족보집처럼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좋은 식단 오피셜이 떠 있다는 얘기네요, 거의. 이미 그건 알려져 있는데 알려주세요. 거의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맨 뒷면에 인쇄돼 있는 그 아무도 안 보고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네. 그 내용이에요.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콩 많이 먹고 콩 많이 먹고, 네, 잡곡 많이 먹고 잡곡 많이 먹고. 붉은 고기 덜 먹고 서양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가당 음료 덜 먹고 소금 조금 덜 먹고 튀김 좀 덜 먹고 굉장히 상식적이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지중해 식사가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건데 체중이 보통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사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또 섬유질이 많고 벌키하고 건강한 단백질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소화가 느리게 되고 식욕도 조금 당연히 또 떨어지겠죠. 식사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다 좋아집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70대 중반까지 잘 먹고 잘 살 가능성 높이는 식사다.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맞습니다. 수준의 수능 잘 보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나이 먹으면 고기를 줄여야 된다, 고기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고기를 더 드셔야죠. 왜 그래야 되는지 좀 한번 네.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가지 고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노화가 쌓이게 되면 동화 저항 현상이 발생을 네.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내가 먹는 음식에서 그 음식에 있는 아미노산을 나의 근육으로 갖다 붙이는 능력이 굉장히 네. 떨어지는 현상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에 비했을 때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1.5배,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운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잘 안 붙으니까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고단백 섭취를 하게 되면 노인의 경우에도 젊은 사람처럼 근합성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단백질이 보급이 필요하고 가장 양질의 단백질 결국에는 이제 고기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연배가 있는 분들일수록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 네. 특히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이런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동물성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양만 많이 먹으면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다 근성장은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단백질 섭취를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30g 정도 일반적인 뭐 그러면 단백질 점심에- 바로 하나 반이에요. 엄청 그렇죠. 많은 건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연배 있는 분들일수록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아 그래요? 보충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아주 많이 먹지 않아도 근력 운동을 네. 하면 근성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연배 있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계속해서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손실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아침 드시는 거 네. 주로 막 죽 드시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돼 있는 거네요.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이게. 잘못되어 있고 아침에 계란이 하나가 6g이니까 계란 2개에다가 그릭 요거트 좀 드시고 견과류 약간의 블루베리 그리고 뭐 고구마 반 개나 또는 약간의 잡곡밥 추가로 단백질 음료를 드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우유나 두유 같은 것들 드시면 30g 정도 단백질 만들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한식 베이스로 드신다고 하면 이제 밥에다가 고기 반찬을 넣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야, 그럼 아침부터 고기 부대끼다 하시더거든요. 대부분 네. 어르신들은.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릭 요거트, 네. 계란 이런 식으로 약간 양식 스타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이거 좋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조건 전달해야 되겠어요. 네. 아침에 단백질 엄청 드셔야 된다. 네, 이게 안 되시면 단백질 음료 드시면 됩니다. 저 그게 뭐 입에 맞으면 너무 다행인데 네. 60, 70대 어르신들께서 단백질 음료, 단백질 바 이런 거 어색하실 거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버릇을 해놔야 되겠어요. 네, 그때 잘 먹을 수 있게.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골다공증의 악화를 막는데도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가 중요하고 60, 70대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놓으면서 단백질을 드셔놓지 않으시면 70대 후반이 되면 근골격계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감이 많이 생기고 또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에 40대에는 부러지시면 이게 고관절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침상 생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60대 여성분들은 또는 이제 50대 중반부터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근력 운동 해 놓으셔야 그게 이제 80대, 90대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근육 자산이 된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노년 대비는 네. 단백질 먹는 습관과 네. 네, 근력 운동. 젊어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네. 연배가 있으실 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한 명 육식인으로서 고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제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교수님께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식사하러 가실까요? 오늘 또 엄청난 걸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교수님 채널에서 보시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 잡식맨 이건 내가 할 멘트가 아닌데.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잡식맨 채널에서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정의원의 주성로 채널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다. 제가 지금 MC를 뺏어왔어요.